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또 동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피 같은 돈을 정말 쉽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조이팔 같은, 단군 일의 최대 금융사기, 이것만 알면 피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4대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금융 사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피해 규모가 뭐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금융 사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요, 바로 이제 저금리입니다. 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수익이 좀 된다 그래도 좀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은행에서 한 4%대 금리인가요? 그거 한번 나오니까 뭐 100만 명이 몰리면서 뭐 순식간에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좀 높은 수익에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기인지 모르죠. 모든 게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되면 칭찬을 받는 부분들이고 잘못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기가 되겠죠. 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발표를 많이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잘 되면은 좋은 거고 이제 안 되면 사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이제 SNS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많이 투자 모집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했던 4대 금융 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바로 이제 조이팔 사건이에요. 많이들 예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요. 단군 이래의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사기를 뽑히고 있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의 피라미드 운영 업체를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은 게 의료기기, 그리고 이걸 이제 대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의료기기를 뭐 찜질방이라던가 뭐 이런 데다가 대여를 해주고 수익을 낸다는 건데, 근데 그 수익이 30%를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다고 30%의 수익을 보장해 줬습니까?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여 명의 한 4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사업이 직접적으로 가는 게 별로 없었고 신규 이제 회원들이 이제 오죠. 그래서 그 자금 모아서 또 이자를 주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폰지 사기에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그런 사기 비법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수익금을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고 있냐? 난 지금, 여기 해가지고 이자를 20%씩 받았는데, 너는 왜 은행에 넣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 돈 넣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갑니다. 처음엔 주죠, 당연히. 그리고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 자금으로 또 이자를 줘요. 거기에서 또 뭐가 나갑니까? 자기들의 운영 수익을 빼버리는 거죠. 자기들 벌고 돈 들어오면 또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한번 주고, 또 들어오면 또 새로운 거 받아서 또 이 사람 또 이자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게 나중에 한 방에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들통이 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행각으로 이제 들통이 나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밀항을 하게 됐고요. 조선족으로 위장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그것도 심장마비로요. 여기 이제 미스터리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역시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서 대략 3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대구 지하철 유족이 있었습니다. 2억 5천 정도 이제 사망 보상금 받은 거를 여기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다 날려먹게 돼서 또 이 부부가 또 남편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S 홀딩스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성훈이고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12,000명에게 1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얘네들이 한 방식은 좀 달라요. 일명 FX 마진 거래입니다. 환 차익 거래가 되겠죠. 여기 투자할 경우에 매월 2, 3%씩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30% 되겠죠. 확정 수익이라는 거죠. 고정으로 준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문자 내용을 날린 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수익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일 만큼 모여서 윗돌 빼서 아래돌 개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 마진 거래로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자금이 더 들어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해외 직접 거래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투자 홍보를 많이 했던 게 바로 IDS 홀딩 사건이 되겠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기소를 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손실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5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중에 검사실에 뭐 234번 출입을 해서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요즘에 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서도 역시 수십 명 정도가 자살한 걸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터졌던 부분, 신라젠이라는 기업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라젠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동영상으로 또 따로 녹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입니다. 대표는 이철입니다. 피해자가 3만 명 정도고요. 1조 원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유명인을 이용을 해서 사업 설명했던 부분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고요. 이걸로 통해서 자금을 모아왔었고 20% 정도의 수익을 보장했다는 거죠. 보장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20% 정도를 자기 직원들 월급, 그리고 자기들 돈, 일명 이제 운영 수수료로 20%를 떼어갔다는 거죠. 즉 100억이 들어오면 8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지들이 꿀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가 없는 유사수신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징역 12년을 살게 됐습니다. 역시 이 사건으로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신라젠과 또 연결돼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연루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떠들썩한 이제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좀 복잡해요. 국내, 이제 해외에는 이제 헤지펀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 조지 소로스조차도 사실 예전 같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국내 1호의 헤지펀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피해액이 한 1조 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성이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폰지 사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피해가 황금성이 약한 장기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 판매를 할 때는. 근데 얘네들 장기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단테 빼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BW, CW입니다. 우리 전환사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에 100억을 빌려주잖아요, A 회사에. 그럼 A 회사에 100억을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지만 채권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부실이 되게 되면. 그래서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가질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면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게 터진 이유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한 2천억 정도 투자한 펀드가 있는데요. 증권회사에서 어떤 걸 줘요. 그러면 그 이자라든가 여비분에서는 내가 가져가는데 증권사는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 증권사가 제일 먼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투자했던 회사가 폰지 사기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억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뭐 에스모, 그러면 이제 리드, 그리고 리드가 지금 횡령에 걸려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기업이 투자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거래 정지당한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회사가 했던 기업 중에서 뭐 에스테크도 있었고 뭐 젠백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손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원대 지금 손실이 거의 뭐 확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금융사기를 이제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겠느냐? 자, 이 얘네들이 수법을 보면 딱 똑같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거죠. 연 몇 프로 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장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내 돈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명심하세요. 투자라는 부분은요, 절대 보장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주는 부분들은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낮은 거예요.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부분들은 절대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 수법을 보게 되면 주위에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담을 조심해라. 주위에서 누가 나는 여기에서 이자 뭐 10%씩 받았다, 계좌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라고. 진짜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한 방에 터져버린 거예요. 다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정보를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투자 정보를 걔네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고 뭘 샀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 밝혀요. 뭐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회를 자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뭐 어디 좋은 빌딩이라던가 이런 데서 투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소중히 생각하는 투자회사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열심히 매매해서 남한테 수익을 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수수료를 먹으려 하는 게 목적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띄어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정말 큰 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요, 일단 은행에 넣거나요. 은행에 넣거나 내가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그 매매 기법이 있죠. 241선을 이용을 해서 최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펀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래세 조금밖에 안 내고 그럼 엄청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에다가 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네들이 뭘 가져가요? 운용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운용 수수료를 떼고 나서 또 내가 수익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것만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투자할 일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에서는 어떤 것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만 하나 아신다라면 이런 금융사기, 어떤 형태의 금융사기가 나와도 내 소중한 돈을 날릴 일은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요즘에 하도 이렇게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것인가, 역대급의 금융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소중한 돈 안전하게 불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